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국어 공부를 할 제니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국어 공부 시작해 봅시다. 국어 활동 교과서 64쪽을 펼쳐주세요. 국어 활동 교과서 64쪽입니다. 먼저 왼쪽 공부한 날에 오늘의 날짜를 써주세요. 바른말 사용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번 불똥 할머니의 요술 보퉁이를 읽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바른말 사용에 대한 글을 쓰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교과서 64쪽을 보니 불똥 할머니의 요술 보퉁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글을 읽어줄 테니 여러분은 손가락으로 글을 짚으며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불똥 할머니의 요술 보퉁이. 글 이미애. 그림 권송이. 불똥 할머니가 오신다고요? 제동이는 펄쩍 뛸 듯이 놀랐어요. 목소리도 크고 화도 잘 내는 무서운 할머니가 집에 온대요. 할머니는 남의 말은 절대 안 듣는 고집 불통에다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불똥 튀듯이 불호령을 내려서 모두 불똥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다음날 불똥 할머니는 커다란 보퉁이를 등에 질끈 둘러매고 양손에도 들고 왔어요. 엄마는 할머니 불똥이 안 튀게 하려고 말했어요. 어머머 어머니 무겁지 않으셨어요? 부르셨으면 제가 모시러 나갔을 텐데요. 아이고 치워라. 두 다리가 이리 멀쩡한데 마중은 무슨 마중이냐. 과연 불똥 할머니답게 단박에 엄마의 콧대를 꺾어 놓았어요. 엄마는 머쓱해하며 물러섰어요. 할머니는 제동이를 보고도 한마디 했어요. 제동아, 쑥맥같이 서있지 말고 여기 쑥맥이나 좀 받아서 들여놔라. 네? 할머니, 쑥맥이 뭐예요? 하마터면 불똥 할머니라고 부를 뻔했어요. 제동이는 휴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어요. 쑥맥도 몰라? 콩하고 보리 아니냐? 너처럼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쑥맥이라고 하지. 제동이는 불똥이 튀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며 불똥 할머니의 보퉁이를 받았어요. 아이고 무거워라. 제동이의 몸이 휘청했어요. 할머니, 저 골탕 먹이려고 그러셨지요? 불똥 할머니는 흐흐 웃으며 말했어요. 무거웠냐? 안 그래도 할미가 우리 제동이 진짜 골탕 끓여주려고 이것저것 사왔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부엌에서는 할머니가 식탁 위에 갖은 재료들을 쭉 늘어놓고는 뭔가를 바삐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불똥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허둥지둥 움직였어요. 이윽고 아빠가 집에 돌아오고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와, 이 국물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이게 진짜 골탕이라는 거다. 할머니, 골탕은 이렇게 맛있는데 왜 사람 놀릴 때도 골탕 먹인다고 해요? 할미는 모르지. 누구 똑똑한 사람이 제동이한테 좀 가르쳐 줘봐라. 당신은 알지?
아빠는 도움이라도 바라듯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딱 부러지게 말했어요. 제동이, 고른 게 뭔지 알지? 상하거나 병든 거 말이야. 골탕의 골자가 그 골타하고 비슷해서 골탕 먹인다는 말이 안 좋은 뜻이 되었대. 할머니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난 듯 아빠에게 물었어요. 참, 내가 전화해서 콩 불려놓으라고 했는데 불려놓았니? 네, 어머니가 말씀하신 양만큼 불려놓았어요. 그런데 뭐 하시게요? 할머니는 두부를 만들 거라고 했어요. 잠시 뒤 거실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신문지를 잔뜩 깔아놓은 거실 바닥에 믹서와 불린 콩이 든 들통과 배 보자기와 크고 작은 네모난 통들이 잔뜩 펼쳐졌어요. 제동이는 다른 때 같으면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봤을 테지만 오늘은 포기했어요. 대신 텔레비전만큼이나 흥미진진하게 두부 만드는 걸 지켜보았어요. 제동이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할머니는 탱탱 불린 콩과 물을 믹서에 넣고는 무섭다며 엄마에게 곱게 갈라고 시켰어요. 나는 그거 돌아가는 거는 좀 무섭더라. 제동 어머니 해봐라. 엄마가 믹서 단추를 누르자 콩과 물이 섞이면서 윙 갈렸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설명에 따라 배 보자기에 넣고 꾹 짜자 배 보자기에서 마치 비지땀이 흐르듯이 콩물이 줄줄 흘러나왔어요. 와, 할머니, 콩물이 땀을 흘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비지땀이구나. 제동이는 정말 신기했어요. 한참 만에 두부가 만들어졌어요. 제동이는 두부를 안 좋아하는데 금방 만든 따끈따끈한 두부를 양념장에 찍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와, 두부 한 접시가 감쪽같이 사라졌네. 모두 맛있게 먹자. 엄마가 뿌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감쪽 같다니까 생각나네. 할머니는 아직도 뭔가 잔뜩 든 보퉁이에서 부스럭거리며 곶감을 꺼내 놓았어요. 할머니의 보퉁이는 요술 보퉁이처럼 온갖 게 다 나왔어요. 콩, 보리에, 국간장에, 참기름에, 깨에, 된장, 고추장에, 곶감까지 술술 나오지 뭐예요? 제동이는 그 중에서 곶감이 제일 좋았어요. 할머니는 말랑말랑한 곶감을 먹기 좋게 찢어주셨어요. 곶감을 한쪽 한쪽 날름날름 집어 먹다 보니까 곶감도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와, 배부르다. 제동이는 볼록해진 배를 퉁퉁 두드렸어요. 할머니가 그런 제동이를 보고 빙그레 웃어 보였어요. 제동이는 이제 조금도 할머니가 무섭지 않았어요. 속 깊은 정이 담겨 있는 할머니의 불똥은 따끔거리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할머니의 불똥이 튀면 오히려 마음이 따스해졌어요. 다음 날 제동이는 일어나자마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제동아, 할머니 깨셔. 어제 무거운 짐 들고 오시느라 고단하신지 아직 주무셔. 엄마는 제동이에게 쉿 하고 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할머니가 예전에는 괄괄하신 만큼 힘도 넘치셨는데 이제는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엄마는 좀 슬픈 듯이 중얼거렸어요. 제동이는 할머니가 누워있는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코를 다르랑 다르랑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제동이는 할머니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할머니가 잠결에 제동이를 안아주었어요. 끙, 내 새끼. 제동이는 포근한 할머니 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 늙지 마, 응? 할머니는 제동이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제동이를 더 폭 안아주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글에 나오는 빨간 색깔로 쓰인 글씨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먼저 교과서 65쪽 숙맥을 보세요. 숙맥이란 콩과 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의 숙맥불변의 줄임말로도 쓰여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빗대어 숙맥 같다고 한답니다. 다음 교과서 66쪽의 골탕을 보세요. 골탕이란 소의 등골이나 머릿골에 녹말이나 밀가루 등을 묻혀 기름에 지지고 달걀 푼 것을 씌운 뒤에 이를 맑은 장국에 넣어서 끓여 익힌 국입니다. 골탕의 골이 골다의 골과 비슷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힐 때 골탕 먹인다고 하고 손해나 피해를 당할 때 골탕 먹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교과서 69쪽의 비지땀을 보세요. 비지땀은 몹시 힘든 일을 할 때 쏟아져 내리는 땀이에요. 비지는 콩을 불려 갈아서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 비지를 만들 때 나오는 콩물처럼 많이 흘리는 땀을 비지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그 아래에 있는 감쪽같다를 보세요. 감쪽같다란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는 것이에요. 음식 등을 누가 뺏어 먹기 전에 흔적도 없이 먹어치우는 것 같이 그 흔적을 알아채지 못할 때 감쪽같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제 교과서 72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72쪽 2번 문제입니다. 불똥 할머니의 요술 보퉁이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괄호 1번 할머니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제동이가 놀란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할머니께 꾸중 들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죠. 함께 적어봅시다. 할머니께 꾸중 들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괄호 2번 제동이는 왜 할머니의 보퉁이를 요술 보퉁이라고 생각했나요? 네, 보퉁이에서 여러 가지 음식과 음식 재료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함께 적어봅시다. 보퉁이에서 여러 가지 음식과 음식 재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들 정답을 잘 적어보았나요? 좋습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3번 문제를 함께 봅시다. 3번.
다음 문장을 읽고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한 문장씩 읽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뜻에 주의하며 선생님을 따라서 문장을 읽어보세요. 토끼가 호랑이를 골탕 먹였다. 아버지께서는 비지땀을 흘리며 짐을 나르셨다. 어머니께서는 감쪽같이 옷의 얼룩을 지우셨다. 다들 잘 따라 읽어 보았나요? 좋습니다.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다음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을 바르게 말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우리말에는 음식에서 비롯된 말이 있는데 쑥맥 같다, 골탕 먹이다, 비지땀과 같은 말이고 이런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면 우리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아래에 있는 친구들의 의견을 봅시다.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았어. 문장을 너무 길게 써서 이해하기 어려워. 글씨를 바르게 쓰지 않아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 이 중에서 글의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네, 가운데 친구입니다. 위의 글은 문장을 너무 길게 써서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었어요. 가운데 어린이의 빈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동그라미 표시를 잘 해보았나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 제니 선생님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공부한 여러분 모두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